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니까 공공의료라는 게 눈에 띄더군요. 공공의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아마 의사 중에서 이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왜 뭐 진주의료원 뭐 이런 거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폐쇄해 버렸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라는 건 그러니까 그 의사 인력, 의료 인력이 뭐 수도권 같은 데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뭐 지역 같은 데 또는 어떤 공적인 의료 시스템을 담당하는 그런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아마 공공의료라는 것이 이제 도입하자 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아마 종합대책을 마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뭐 그냥 넘어갔던 모양인데 2018년 10월 달에 보면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있었더군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있는데 이 중에 공공의료 인력을 그러면 어떻게 뽑느냐? 이건 이제 별도로 뭐 무슨 의대를 만들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 인력만 뽑기 위한 의과대학을 별도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은 사실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공공의료 발전 대책 이게 이제 그걸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러니까 집행 계획을 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공공의료 공공의대라고 하는데 입학 내지는 그 입학생을 어떻게 뽑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야 그거 결국은 의료 인력을 이제 지금보다 더 확충하는 거 뭐 그거는 맞겠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뽑으려고 하느냐 그 학생들을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확립된 얘기가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하되 거기에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한다. 아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의대에 입학해서 의사가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사실 이런저런 뭐 표창장 위조 뭐 심지어는 뭐 의학 논문의 제1저자 뭐 이렇게 해서 의사 만들려고 해서 아마 곧 그 의사 시험을 보는 모양인데 이런 식의 소위 가진 사람들 내지는 시도지사가 추천해줘서 결국 그 집 자제들이 의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도지사 어디가 다 장악하고 있죠? 정당별로 보면 결국은 민주당 그 당원들이나 뭐 민주당 사람들 뭐 일각에서는 또 그럼 운동권 출신 자기 자식들 의사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가 충분히 나올 법하죠. 그랬더니 거기에다 대고서 보건복지부가 해명글을 내놨는데 이게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해명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제 올라왔더군요. 공식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딱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놓은 것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정부가 제시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2, 3배수로 압축을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 있느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무슨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적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다 목록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원받은 단체의 성격이 어디인지 이걸 조사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이 단체가
친박원순계냐 친오세훈계냐 이거 판단하는 게 뭐 간단한 것도 있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 그 기준이라는 건 결국 그 대표자가 과거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지향적 활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가게나 뭐 이런 데 하고 무슨 연관을 맺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념적 성향으로 보면 뭐 친민주당이냐 뭐 친통합당이냐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탈북자 중심 단체로서 뭐 무슨 활동을 한 단체, 또는 뭐 그동안의 미래통합당 계열과 뭐 외곽에서 활동하던 단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인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분석이 가능해서 따져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계열의 시민사회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는 지금 친민주당 계열의 시민사회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 많은 비율의 서울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도 물어봤고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도 서울시에 이제 반론을 받기 위해서 그걸 물어봤죠. 그러면 그 사람들 늘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거는요, 시장이 개인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똑같은 서울시 공무원들인데 똑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시, 박원순 시장 당시 똑같은 답입니다. 시장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 한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위원회에 자기네들이 기준을 주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념 성향 뭐 이런 거 아무 관련 없이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 추천 대상,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판이합니다. 박원순 시장 때는 친박원순, 오세훈 시장 때는 친오세훈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박원순이나 오세훈 시장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추천위원회의 잘못입니까? 추천위원회가 중립성을 잃은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들여다봤죠. 그거는 결국은 시장의 문제입니다. 왜 시장의 문제냐? 추천위원 누가 뽑죠? 서울시가 뽑습니다. 서울시를 누가 관장하죠? 시장이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법원이 김명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많이 다릅니다. 당장 요새 영장 뭐 발부하고 기각하고 하는 거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영장 전담 판사, 그 판사를 선정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판사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다르지 않느냐? 그거는 결국 사법시험 받아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그 사법시험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이 아니죠. 사법연수원 거기에서 배워서 그 사람들 나와서 결국 판사나 검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는 유사한 그 영장 발부의 기준과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영장 발부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이건 도저히 영장이 발부될 수 없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영장이 발부되는가 하면 영장 이건 발부돼야지 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이제는 판사가 영장 발부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느냐 하는 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은 영장 발부하거나 또는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와글와글 합니다. 특히 그런 현상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많아졌다. 이거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여튼 영장 전담 판사를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이 임명한
뭐 그런 뭐 지방법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영장 전담 판사를 선정하거나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사발령을 내거나 아니면 법원 행정처에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했거나 그렇게 되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얘기한 오세훈,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 시도지사가 뭐 중립적, 객관적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추천하게 되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추천하게 될 겁니다. 결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를 의대, 공공의대생을 추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공공의대생은 결국은 그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흔히 싱크로율 이런 얘기를 하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서울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정엽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이 사람은 공무원이죠.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공공의대생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의대생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이거 구성에 어찌됐든 입김을 세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서정엽 권한대행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대생 선정 기준 이거에 따라서 공공의대생을 서울시가 선정하게 될 것이다. 추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서정엽 장학생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추천한 공공의대생이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사람이 공공의대생으로 추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민원을 해서 비리를 저질러서 이 사람 내 아들인데 이 사람 좀 추천해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거기에 은근히 부탁을 해서 누군가를 뽑아달라 라고 할 가능성 우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향, 이념적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그 부처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 사회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재벌 기업들 있죠. 거기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학재단, 뭐 복지재단, 뭐 무슨 재단, 여기에 이사. 거기에 그 입김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 결국은 재벌, 그 재벌의 경영진의 입김이 거기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학재단 얘기하죠? 사학재단 이사회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사회가, 그 이사 어떻게 뽑습니까? 결국은 이사장의 들러리를 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렇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사장이 자기가 편한 사람 주변에 다 임명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결정은 이사장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복지부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해명한답시고 이렇게 내놓은 거 이거는 결국 저는 해명이 아니고 자백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공공의대생을 이제 시도지사가 추천한다고 한다면 공공의대생 자체가 정치 바람을 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시도지사가 민주당 출신이었을 때는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결국은 공공의대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시도지사가 된다면 또 미래통합당 주변에 있는 미래통합당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당원들의 자제가 공공의대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결국 이 공공의대라는 것 자체가 정치 바람을 타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온갖 네트워크가 난무하는 그런 의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대에서 그 출신 의사로부터 하면 이건 실력이 아니고요. 연줄에 의해서 의사가 된 사람 그거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공공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 실력 없이 누구 백줄 잡고 저기에 갔다. 뭐 누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의대 이거 드디어는 교육계까지 정부의 입김 또는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대생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비율에.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의대 나와서 저 의사가 되고 나서 뭐 지방이나 아니면 무의촌이나 이런 데 전혀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중보건의 뭐 이런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중보건의도 그거 마치고 나면요 곧바로 또 수도권에 와서 무슨 자리 좋은 목 좋은 곳에 가서 뭐 의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 저 아프리카 어디나 뭐 남미 어디나 이런 데 가서 의료봉사 얼마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지역의 무의촌 의사가 없는 그 시골이나 지방 어디에 가서 나는 얼마 정도 또는 평생을 거기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하는 의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그런 의사를 양성한다는 취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을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정치바람을 타게 한다? 이거는 막아야 합니다. 그거는요 충분히 지금 의료 인력 중에서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들을 뽑아서 거기에 내려보내서 만약에 평생 거기 있어라 라고 하면 뭐 그거는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면 한 뭐 5년 내지 10년 의무 복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공공의대 그래가지고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정치바람을 타게 한다? 드디어 교육계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이런 식의 만약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빨리 이걸 접어야 하는 것이고 이걸 계속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역풍을 받게 될 것이고 어찌 보면 그래서 시골이나 아니면 무의촌 같은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 이 발상이 그 해당 지역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식의 이제 뭐 법원 장악하고 검찰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원 장악하고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나니까 이제 의료 인력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방송 장악에 이어서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겠다. 너무나 속이 보이는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국민들 앞에 은근히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없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